홍대리의 아빠 수업 콘서트. 자, 할게요. 오늘은 홍대리의 아빠 수업 콘서트. 이 책은 딸이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쯤 아빠는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도서관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책이고, 인물이 정해져 있는 스토리 형식으로 써진 책이라 읽기도 쉽고요. 나중에는 백인의 아빠단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의 실제 백인의 아빠단 활동 후기 같은 것도 나와 있어서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책의 저자는 이서윤이라는 분인데 초등학교 교사이시고 다른 책도 여러 권 쓰셨고요. 그리고 아이가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라는 생각과 좋은 아빠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집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차를 잠깐 보면 일단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가상의 인물을 정해놓고 스토리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 세 가지 큰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현직 교사가 본 교실 속 아빠와 아이의 심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자가 바라본 시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불량 아빠 홍대리, 좋은 아빠 DNA를 발견하다. 큰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지 감이 오실 겁니다. 불량 아빠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좋은 아빠가 되는 과정을 그릴 거고, 그 방법에 관해서 큰 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 홍대리의 행복한 아빠 100일 프로젝트. 파트 3는 1장과 2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백인의 아빠단에 관한 스토리가 약간 나오고 2장에는 본격 체험 수기가 나옵니다. 그럼 보면서 좋았던 부분들이나 알면 좋을 만한 것들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 유태인 아시죠? 유태인 하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죠?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있는 부자들, 세계를 호령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물들, 그죠? 현대에서 광범위한 분야의 위대한 사람들을 계속 배출하고 있는 것이 유태인입니다. 책에서는 유태인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을 보면 전 세계 인구의 0.2%에 지나지 않지만 이 소수에 불과한 유태인이 길러낸 수많은 인재들은 인류 역사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인물들을 조금 나열해 보면 아인슈타인, 마르크스, 프로이드, 뉴턴, 스티븐 스필버그, 찰리 채플린, 쇼팽 등 나열하자면 수없이 많은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정말 누구나 알만한 그런 인물들이죠. 제가 유태인이라면 감동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다들 내 자녀들이 다 저렇게 시대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서 키우잖아요. 그죠? 저는 한 획을 긋는 것까진 바라지 않고 그냥 제 딸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면 좋겠고, 그렇게 저랑 함께 커갈 예정입니다. 유태인들은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무렵까지 가정을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생각하고, 아이가 일주일간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고 얼마나 소화했는지 아빠가 직접 테스트한다고 해요. 공부를 다시 시작해 봐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추가해 놓은 설명이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은 하브루타를 통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평생 탈무드를 통해 인생을 배우고 공부가 평생의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브루타나 탈무드 관련 서적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인공 부인과 남편의 대화. 일단 분이에요. 여보, 나 어머니한테 서운해.
뻔히나 힘든 거 알면서 새벽부터 김치 담가야 한다고 불러서 부려먹으셔야겠어? 민성이 민지한테 계속 과자 사 먹이시는 것도 안 사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도 못 드리겠어. 민성이 민지한테 민성이랑 민지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 우리 집에 오실 때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시는 거 너무 난 불편해. 그러자 남편이 당신도 알다시피 어머니가 애들 봐주느라 고생 많이 하시잖아. 김치 담그는 거 하루 정도 도와드릴 수 있지. 어차피 우리가 가져다가 먹는 거잖아. NG입니다. 왜 NG인지 아시겠나요? 전 총각 때 몰랐던 사실인데 여자친구들이 했던 말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 알았던 사실들이 이런 말들에 남자들은 컨설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성들이 바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냥 닥치고 들어라. 제발 그냥 들어라. 라는 것이 부인의 마음일 거예요. 모든 여자들의 마음이 그렇겠죠. 여러분도 항상 마음속에 내면화시키셔야 됩니다. 컨설팅 금지. 그냥 듣기. 이걸 계속 상기하지 않으시면 또 언젠간 잊어버려요. 언젠간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남자니까 잘 상기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 육아의 시작은 아이가 아닙니다. 엄마의 행복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 육아입니다. 보통 아이는 하루 동안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해야지만 그 행복이 아이에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에서 마인드 리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이 잘 읽고 있다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리딩, 즉 마음을 읽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싸움이 일어나죠. 그렇게 부부싸움이. 그래서 마인드 리딩을 통해 서로 원하는 것, 서운하고 상처받았던 일들, 그리고 서로의 미래 등등 질 높은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노력하는 것이고 신뢰는 키워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자, 이 기본 개념을 탑재하고 나서야 이제 육아 공부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육아 공부를 시작해도 별 효과나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기본 개념 꼭 탑재하시고요. 책에서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서로를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해요. 따라서 아빠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타인이고 아이에게 사람과의 관계와 사회성을 아빠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데, 아이를 가리키는 영역에 있어서 아빠는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 상황을 넓게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엄마는 인지 능력이 뛰어나고 세세하게 부분을 보는 경향이 있어서 서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누구라도 한 명 아이에게 소홀히 한다면 해당 어느 부분이든 결핍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습니다. 프레임. 바로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아이를 키우는데도 프레임, 즉 양육 프레임이 필요한데 이 뼈대를 잘 세워야지 살을 붙일 수 있는 것만큼 제대로 된 뼈대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육아를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기초공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프레임, 나만의 육아 프레임, 즉 뼈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뼈대를 만들어야지 거기에 알맞은 살들을 하나하나 붙일 수가 있겠죠. 저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나 똑같습니다. 제 인생의 프레임인데 고도의 집중과 몰입의 상태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를 케어할 때도 어떤 상황에서나 고도로 집중과 몰입의 상태를 날 만들어서 그 아이에게 집중한다던가 어떤 상황들에서 항상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것들을 상기하며 가족들과 아이에게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이죠. 저는 항상 아이를 낳게 되면 친구 같은 아빠가 대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친구와 부모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권위적인 아빠가 아니라 권위 있는 아빠가 되는 방법, 즉 권위 있는 부모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권을 주는 부모이고 소신 있게 울타리를 설정하고 그리고 항상 일관성 있게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기분에 따라 아이를 대하면 결국 아이는 혼란을 느끼고 부모의 눈치를 슬슬 보는 아이가 되기 때문에 부모라면 아이 앞에서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하죠. 그래야 권위가 선다고 합니다. 자, 챕터 중에서 아들 사용 설명서 그리고 딸 사용 설명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딸이 있으니 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딸에게 있어 아빠는 생애 처음 접하는 남자이고 딸은 아빠를 통해 남성에 대한 상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빠의 시간인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아빠는 원래 자신을 돌보는 역할이고 아빠가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빠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딸의 자존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 해줘야 할 것을 볼게요. 하나, 아빠로서 딸을 걱정하여 남자들은 다 늑대란다 와 같이 말하며 딸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엔 너를 소중하게 대해줄 좋은 남자들이 많지만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교육하기. 책에서 나오는 문구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언젠간 내가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올 거야. 성은 나쁘거나 불결한 게 아니야.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결혼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딸이 아빠로부터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고 아빠가 인생에 관심을 가져다 준다면 단지 남자친구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쉽게 허락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해요. 나중에 딸이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해야겠네요. 자, 책의 뒷부분에는 백인의 앞바단, 아빠들의 체험 수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백인의 앞바단이란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들 하나 둘 모여서 만들어진 모임인데 카페도 운영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아이와 잘 지내기 위한 방법을 많이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아빠가 되기 전 처음 육아서로 접했던 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권의 육아서를 읽어봤는데 일단 저에게는 이 책이 가장 큰 틀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육아서를 찾고 있으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백인의 앞바단이라는 카페에 가입해서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하다 보니 늦은 새벽이네요. 대한민국 아빠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저의 마지막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 새벽 아빠. 새벽에 일어나 부랴부랴 출근해. 아침에 일어나 헐레벌떡 출근해. 새벽에도 아침에도 일어나 잠든 우리 모습. 아침 아빠는 항상 기억해. 새벽 아빠도 항상 기억해.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돼지코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